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는 얘가 사춘기 소녀기도 하고 저에게 관심이 있나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물론 그게 바로 제 착각이라는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듯 그날도 밤에 친구들과 버디버디에서 신나게 메신저를 하기도 하고 테트리스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컴퓨터 앞에 놀고 있는데 A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방문 열어놓고 주무세요. 말도 끝도 없는 A의 메시지 당황한 저는 A에게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방문을 열어놓고 자라니? 대체 어디서 뭘 하셨길래 줄줄이 꿰고 들어가셨어요? 저도 병이지만 꿈에 나을 정도인 걸 보니 잡기 중에서도 기가 센 귀신이거나 아니면 여럿을 데리고 들어간 것 같네요. 아무튼 할아버지도 못 건드린 귀신일 테니 방문 열고 주무세요. 참고로 A가 칭한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 돌아가신 저희 친할아버지이십니다. A의 말에 의하면 집안이 걱정되어 돌아가신 후에도 장남이자 장손인 저를 따라다니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상태가 그렇게 좋으시진 않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자살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준 순간부터 이미 전 A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A의 말에 따라 문을 닫고 자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버릇증 하나 빛 하나 없도록 불을 다 끄고 방문을 닫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 자는 버릇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게 차이나였다는 거죠. 하여튼 새벽 3시쯤 컴퓨터를 끄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눕자마자 쎄한 느낌이 들더군요. 가위에 자주 눌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위 눌리기 전 그 느낌. 기분을 묘하고 그 순간 AMR이 다시 생각나서 닫혀져 있던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안방을 놔두고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비록 주무시는 모습이었지만 어찌 그리 위안이 되던지 하여튼 그렇게 열어둔 채로 자리에 누웠을 때 아까 느껴졌던 위화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망할 호기심 때문에 다시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때 오던 그 쎄한 느낌은 아까 느낌과는 달랐습니다. 왜 웃었지는? 아까 느꼈던 느낌과는 달랐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설명한다면 가위가 급하게 오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급히 일어나 다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웠더니 정말 신기하게 또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무슨 자신감이 생긴지 몰라도 넘치는 호기심을 감당 못하고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역시나 아까 그 느낌 받아들이더니 그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입니다. 잠들지도 않았는데 가위에 눌린 거죠. 겁이 질린 저는 눈만 뜬 채 천장을 둘러봤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게 천장을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나는 가위에 대해 도가 텄다고 자부했던 저는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평소보다 힘겹게 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다시 열기 위해 일어나려는데 누가 귓가에서 열지마 라고 하더군요. 떨리는 온몸을 주체하지 못한 채로 방문을 얼른 열고 난 뒤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어놓고 지쳐 잠들기 바로 전 제 눈에 들어온 건 저희 집 거실에 걸려있던 커다란 호랑이 그림이었습니다. 나중엔 다시 자세히 물어보니 귀신이 닮아나 호랑이 귀신을 싫어해서 방문을 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건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A가 가끔씩 보내주던 편지에 힘을 얻어 군 생활을 열심히 하던 때였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키가 약해도 또 귀신들 줄줄이 매달고 다니까 걱정입니다. 정도였고 별 내용은 없었죠. 당시 전 일병이었고 계급상으로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입구 쪽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시각이 대략 새벽 2, 3시 정도였습니다. 문득 잠에서 깬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구작 가위에 눌려 있던 거죠. 평소 가위에 눌렸을 때 들려오던 기계음 같은 삐와는 다른 소리와에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물론 눈을 떠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처음 들어오는 가위 소리에 온 신경이 집중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바로 제 옆에서 소리 지르는 듯한 크기였습니다. 소리도 처음엔 우구작 하는 소리였다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과작 하는 전체 불명의 소리로 바뀌더니 정말 순식간에 소리가 딱 멈추더라고요. 다만 멀리 가지 않았을 거라 추측만 하며 눈이 여전
눈은 여전히 못 뜨고 있었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는 알아듣지 못하고 몇 단어만 알아들었는데 우그작 우그작.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던 바로 그때 갑자기 비명처럼 들려오던 우리 분대 고참 병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으악! 그 순간 가위에서 풀렸고 다시 늘 부시시 자다가 일어나서 병장을 쳐다봤습니다. 병장이 덜덜 떨며 중얼거리더군요. 아니 씨땡 어떤 새땡가 쭈그리고 앉아서 저 새땡 기대 씹어먹고 있었어. 그리고 그 병장이 가리킨 건 저였습니다. 일단 에피소드 넘어갔지만 그때 병장님 봤던 제 귀를 씹어먹던 그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A랑 연락이 끊겼지만 그때 그 무언가에 대해서도 꼭 물어보고 싶네요. 아 무서워. 근데 너무 뭐가 웃기길래 그렇게 실실 웃냐? 정말 뒤에서 자꾸 웃어. 뒤에서 자꾸 웃고 있어. 무슨 뭐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2년 전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다. 어릴 적 겪은 일이라 지금껏 기억나지 않다가 문득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의 시점. 시골 친가엔 창고가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명절 때마다 나는 몰래 그 창고 안에서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할머니는 내가 갈 때마다 자기가 여기 있다고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난 약속을 지켰고 이 일은 몇 년 동안이나 반복되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 기억을 잊고 있었다. 정말 이상한 일인데 그 창고와 할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다. 그렇게 잊고 있다가 그 할머니에 관한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래서 난 재작년 추석 시골에 내려간 김에 그 창고에 가보기로 했고 기억을 되짚고 찾아가 본 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창고는커녕 큰 공터였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낯선 할머니가 우리 친가 창고에 사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기억이 이제 떠오른 것도 뭔가 이상했다. 난 혹시 몰라서 어른들께 여쭤보니 역시나 창고는 없었다고 했다.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거나 꿈이 아니냐고 하셨다. 그렇게 내 착각으로 끝을 맺을 뻔한 이야기는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의 한마디에 신빙성이 생겼다. 동생 시점. 한참을 듣고 있던 그때 동생이 창고로 들어가는 나를 봤다고 했다. 매년 그 창고로 들어가는 걸 분명히 봤다고 했다. 근데 이상하게 그걸 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했다. 그 창고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 하기 싫었다고 한다. 언니 그 창고에는 왜 들어갔어? 엄마 언니가 이상한 창고에 들어가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잔뜩 했지만 이상하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냥 내가 창고로 들어가고 스스로 문을 닫는 것만 봤다고 했다. 근데 옆에서 자고 있던 친척동생도 한마디 했다. 친척동생 시점. 친척동생이 뭔 것도 없이 역시 창고로 들어가는 내 모습이라고 한다. 근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왜 동생과 마주치지 못했을까?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보고 있었는데 왜 난 만나지도 않았으며 기억 공유가 없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선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매년 봐왔지만 서로에 의식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고 역시나 친척 동생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뭐야? 다 꽂혀 있는데 그거 뭐야? 몰라? 선풍기 있겠지 아마? 어디에 연결이야 그거? 어디지? 아 그거야? 나 어디까지 읽었지? 까먹었어. 매년 봐왔지만 서로 의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고 역시 친척 동생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친척 동생은 호기심에 그 창고를 들여다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안에는 내 모습과 뒷모습과 삶의 형체가 있었고 나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더란다. 그런데 그 형체의 시선이 친척 동생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이윽고 친척 동생에 닿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이음으로 오싹하며 도망치다 나왔다고 한다. 심지어 그 당시 도망치다 넘어져 생기는 상처도 보여줬다. 이 정도면 친척 동생 기억은 확실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 이 이야기는 우리 집 식구 모두에게 다 전해졌고 지금껏 많은 추측들은 있지만 정확한 정체는 지금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난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 그 할머니는 누구였고 그 창고는 뭐였을까? 도대체 뭐야 이거는 무슨 이야기야 도대체.
아 이거 왜 이렇게 사진 무서워 이거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왜? 심심함. 왜 뭐 하고 싶은데? 개 심심. 그럼 집에 가서 메이플 할까? 집에 가서 메이플 하기? 키네시스 키워야겠다. 야 무서운 이야기. 아 역시 나 실제로 싫어하는 너무 무서운 이야기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싫어. 그냥 뭐 이무이가 제일 좋아. 짧은 거. 읽기 귀찮아. 싫어하드는. 아 뭐야 이건 동영상이잖아. 이거 저작권 걸리잖아. 어떤 남자가 와인을 너 어떤 남녀가 와인을 마시면서 난로 앞에서 쉬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나는 지금까지 3명의 아내를 잃었는데. 여자는 남자 옆으로 가서 남자를 위로했다. 괜찮아. 당신에게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걸. 그런데 부인은 왜 죽은 거야? 남자는 울으면서 여자의 말에 대답했다. 첫 아내는 심장 발작으로, 두 번째 아내도 심장 발작으로 죽었어. 그거 참 안 됐네. 그럼 세 번째 부인도 심장 발작으로? 남자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니 계단으로 떨어져 목뼈를 부러졌어. 목뼈가 부러졌어. 여자는 말했다. 어머 술에라도 취했나? 남자는 말했다. 아니 그녀만이 술을 마시지 못했었어. 해석. 아내가 마시는 술에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약을 타왔고 세 번째 아내가 술을 마시지 않자 계산해서 죽인 것. 그렇구만.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끌까? 마지막 이야기. 뭐야, 메이플 카페인데? 뭐야, 이거? 아, 소름 끼쳐. 이거 뭐야, 무슨 사진이야, 이거 아, 이거야? 아닌데? 이거는 무서운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이거 해야 되겠다. 그냥 대충 아무거나 들어가서. 산을 오르다가 어떤 여자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바로 들어가 달려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했다.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나는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핸드폰으로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저기 당신 여자친구가 쓰러져 있어요. 와주세요. 잠시 후 남자친구가 왔다. 해석. 장소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바로 온 걸 보니 남자친구가 범인. 와 소름 끼쳐. 맨날 본 이야기인데도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나 오늘은 이만. 오늘 무서운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했는데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